강서구에 있는 그 화곡동에 있는 빌라인데요. 네네. 그 전세를 지금 1억 4천에 살고 있는데 네. 그 주인이 1억 8천에 매매한답니다. 네. 그래도 그걸 구입해야 되는 건지 음. 궁금해서 전화 드려봤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시기에 매수해도 괜찮을지 저희가 상담 도움 드릴게요. 팀장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화곡동에는 전부 다 빌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공영 주차장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화곡동 전체에 대한 빌라 중에서 우리 시청자님이 말씀하셨던 그 가격대와 면적대 정도 수준의 빌라를 매수할지 말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그 정도만 드려도 될 것 같거든요. 네. 시청자님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많은 동네에 전부 다 빌라 단독 다가구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매물들에는 누가 전세로 살아줘야 될까요? 대부분의 이 동네 전세 사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크게는 한 두 부류 정도로 봐요. 원래 이 동네에 살고 계셨던 분들이나 뭐 저소득자 분들 일부 계시겠고요. 또 한 부류는 서울로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이 동네 일대, 뭐 화곡동뿐만이 아니라 신월동, 신정동, 목동 일대가 그래도 서울에서 입지가 괜찮으면서 가장 주거 비용이 저렴한 데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 분들이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살아주십니다. 근데 이 세대 전체를 다 합쳐도 이 커버리지 가능한 면적 자체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공급보다 매수에 대한 수요가 더 적은 편이에요. 즉 공급이 더 많기 때문에 이 동네에 있는 빌라 매물들, 매매 물건들 살펴보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역세권이면서 5호선이나 뭐 2호선을 통해서 서울 주요 지역 출퇴근이 좀 어려운, 그러니까 즉 역세권이 아닌 지역들에 있는 빌라 같은 경우에는 수요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특히나 매매에 대한 수요가. 그러면 이분들 나중에 전세 살던 분들이 전세금 돌려주세요라고 했을 때 여기에 전세에 대한 수요라도 확충이 되어 줘야지만이 그 살고 계시던 분들 전세가를 빼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돼 버리잖아요. 이 매물들이 상당히 많이 경매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다세대에 대한 경매 건수가 가장 많이 올라와 있는 동네가 바로 화곡동 일대예요. 여기에 대한 인지를 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 분들이 선호하는 동네는 어디냐? 시청자님 여기 그 전월세를 지금 누가 살고 계시다 그랬죠? 예, 제 아들이 살고 있는데요. 네네. 아드님은 출퇴근 어디로 하세요? 강서 그 가까운 그 지역에 있어요. 가까운 안에. 동네로 뭐 마곡이나 이런 쪽인가요? 아니 강서 그 화곡동 안에 있어요. 아, 화곡동 안에. 네네. 아드님께서는 특수하게도 화곡동에 직장을 가지고 계시니까 화곡동에 살 만한 유인이 있는데 보통 서울에 직장이 가장 많은 동네들이 이런 동네들이죠. 이런 동네들하고 지하철을 통해서 출퇴근이 굉장히 용이한 이런 역세권들. 이런 역세권들에서는 전월세에 대한 수요가 항상 많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 역세권이 아니다. 그럼 마을버스 타고 나와서 갈아타고 서울 주요 지역 출퇴근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봤을 때 그 물건이 시청자님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저렴하다라는 거 하나 외에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드님이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주 안정성을 위해서 매수하는 거. 근데 그것만 고려를 하시려면 매수를 해도 되지만 나중에 이 물건 값어치나 아니면 매도하려고 했을 때 팔리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저는 사실 매수 안 하는 게 더 나아 보인다. 아무리 저렴하더라도. 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여기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